사우디아라비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융단 폭격으로 사우디 전역의 핵심 식수망이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국가 멸망까지 남은 식수 비축량은 단 48시간. 수십조 원의 돈만 삼키고 사우디의 물을 책임지겠다던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기술진들은 안전 매뉴얼을 핑계 삼아 가장 먼저 전세기를 띄워 주랭랑을 쳤습니다. 텅 빈 왕실 지하 벙커. 전세계를 호령하던 철의 군주빈 살만 왕세자는 철저한 배신감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피가 나도록 꽉 쥔 수화기 너머로 간절한 SOS를 타전한 곳은 지구상 단 한 곳,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도망친 강대국들을 비웃듯 시속 120km의 핏빛 모래 폭풍을 맨몸으로 뚫고 들어온 7명의 한국 결사대. 서방은 돈을 쫓아 도망쳤지만 우리는 50년 전 피땀 흘린 형제의 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계산기 대신 뜨거운 의리를 선택하여 사막의 60년 저주와 맞서 싸운 72시간의 미친 사투. 전 세계를 경악게 한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메마르고 척박한 땅, 알룰라 지역의 마을 보건소장 아미르입니다. 지금 제 두 눈앞에는 올해로 82살이 되신 저희 늙은 어머니, 파티마가 새하얀 병상에 누워 가쁘게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십니다. 고요한 병실 안을 채우는 생명 유지 장치의 위태로운 기계음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팝니다. 어머니의 앙상하게 마른 팔에는 성인 남성의 새끼손가락만큼이나 굵은 투석 바늘이 잔인하게 꽂혀 있고 탁해진 피가 투명한 호스를 타고 기계로 느릿느릿 흘러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수십 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사막의 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검붉은 피가 딱지처럼 엉겨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며 저를 키워내신 강인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한 몸뚱이만이 남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신장은 이미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으며 탄식합니다. 시름시름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의료 장비도 값비싼 기적의 명약도 아닙니다. 그저 불순물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 한 모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끔찍하게 저주받은 알룰라 땅에서 아들인 제가 어머니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마시면 마실수록 오장육부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독약 같은 짠물뿐입니다. 우리 지역 밑바닥에 흐르는 지하수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 변화로 인해 염분 농도가 무려 4.5%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이는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독하고 거친 결코 인간의 몸으로 해독할 수 없는 죽음의 물인 겁니다. 이 썩은 물을 억지로 마시며 버티던 우리 마을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씩 신장병과 괴질에 걸려 보건소 복도 바닥에 짐승처럼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보건소를 책임지는 의사이자 아들인 제가 제 피부치조차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타들어가는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비극은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이 사막의 저주를 풀기 위해 세계 물산업을 쥐락펴락한다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수자원 거인들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모셔왔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자랑하며 콧대 높게 알룰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유럽의 첨단 필터들은 시속 100km로 몰아치는 흙먼지,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모조리 막혀버렸습니다. 모래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어 터져나가자 그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후의 저주다. 그들은 뻔뻔하게 대자연 탓을 하며 슬금슬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들어온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과 독일의 정밀 기계 엔지니어들의 오만함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프랑스와 스페인의 설비들을 발로 툭툭 차며 조롱했습니다. 유럽 놈들은 무식해서 안 돼. 미 해군의 극비 기술과 독일의 완벽한 계산이 만나면 사막도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지. 그들은 반짝이는 은빛 컨테이너 수십 개를 헬기로 공수해오며 마치 자신들이 사막의 구원자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 역시 사막의 열기 앞에서 여지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우주선에 쓰인다던 그 잘난 전자보드들이 모조리 합선을 일으키며 불타버린 것입니다. 장비가 잿더미가 되자 미국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우리 사우디 현지 인부들을 향해 미개하다며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딴 생지옥에서는 빌 게이츠가 와도 물 한 방울 못 만들어. 그렇게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만 꿀꺽 삼킨 서방 국가들은 알룰라의 10만 주민을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 헌신짝처럼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이 짓밟고 간 끔찍한 절망의 폐허 위에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텅 빈 플라스틱 물통을 양손에 쥐고 배급줄에 멍하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배급소에서 하루에 내어주는 물은 고작 20리터. 흙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역겨운 짠물 앞에서 분노와 무력감이 제 온몸의 핏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을 지키며 절망에 빠져있던 제 귓가로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힙니다. 보건소 로비 벽면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던 낡은 TV 브라운관이 미친 듯이 지지직거리더니 정규 방송을 강제로 끊고 시뻘건 자막과 함께 긴급 속보를 쏟아냅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 TV 모니터를 올려다봅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둠이 깔린 페르시아만 상공을 일제히 찢어발기며 수십 개의 거대한 불기둥들이 섬뜩한 궤적을 그리며 솟구쳐 오르는 끔찍한 광경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헬기 위에서 현장을 전하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포로 덜덜 떨리며 보건소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우디 동부 연안의 핵심 정유 시설과 메인 발전소가 융단 폭격을 맞고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보건소 로비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지르며 TV 앞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단순한 석유시설의 파괴가 아닙니다. 국토의 90%가 모래로 덮여있고 흐르는 강 한 줄기조차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전소가 파괴된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찔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3,500만 국민은 바닷물에 소금기를 빼내는 거대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 공장들을 돌리는 유일한 심장이 바로 지금 미사일에 맞아 멈춰버린 것입니다. 앵커의 핏기 없는 입술에서 곧바로 온 국민을 향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끔찍한 발표가 메아리칩니다. 전국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모든 정수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우디 전역에 남은 식수 비축량은 고작 48시간분입니다.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보건소 로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단 48시간. 이틀 뒤면 우리 3,500만 사우디 국민의 가정집 수도꼭지에서는 물 대신 컥컥거리는 흙먼지만 쏟아질 것입니다. 평소에도 마실 물조차 없어 썩은 짠물을 들이켜던 우리 알룰라 지역은 가장 먼저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늙은 노인들이 알라신을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품에 안긴 갓난아이에게 먹일 분유탈 물조차 없어진 젊은 어머니들이 짐승처럼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국가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째깍거리는 순간 진정한 절망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우디 전역에 퍼져 있던 서방 강대국들의 엘리트 기술진들은 일제히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앞다투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물을 책임지겠다며 수십조 원을 챙겨간 프랑스와 스페인의 수자원 전문가들은 본국의 자국민 철수, 안전 매뉴얼 1항에 의거하여 즉시 대피한다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팩스로 달랑 보내놓고는 전세기를 띄워 가장 먼저 주랭랑을 쳤습니다. 뒤이어 도망을 준비하던 미국과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채 울부짖는 우리 현지 주민들을 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열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불쌍한 미개인들. 너희들이 부른다는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기술진 7명. 그들이 이 사막을 살린다고? 차라리 모래에서 비가 내리길 기도해라. 안전 매뉴얼을 방패막이 삼아 철저하게 경제적 계산기만을 두드리며 비열하게 안면을 몰수한 서방의 끔찍한 배신.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 굉음이 알룰라의 붉은 모래를 지식이며 하늘로 멀어질 때 우리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저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도 리야드의 왕실 지하 깊숙한 군사 벙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군주 빈 살만 왕세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막의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도망치는 서방 국가들의 수송기 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철의 장막 뒤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정치를 펼쳐왔던 왕세자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수십조 원의 계약서를 쓸 때는 영원한 피의 형제라며 미소 짓던 놈들이 정작 내 백성의 목숨이 걸린 48시간의 피 말리는 타임어택이 시작되자 파리떼처럼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철저한 배신감과 치욕의 왕세자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시뻘건 분노의 핏발이 무섭게 섭니다. 왕세자는 비서관이 건네는 진정제를 거칠게 밀쳐내고 벙커가 무너져라 짐승처럼 포효하며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결국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돈 앞에서는 의리도 생명도 없는 저 오만한 서양 사기꾼 놈들을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당장 통신망을 열어라.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걸어줄 단 하나의 나라, 지구상 오직 단 한 곳, 대한민국의 다이렉트로 전화를 연결해라. 당장 피가 나도록 꽉 쥔 수화기 너머로 타전된 절대 군주의 간절한 SOS 신호. 그것은 암호화된 위성 전파를 타고 중동의 사막을 넘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묵묵히 기적을 벼려내고 있는 작은 거인 대한민국으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긴급 호출이 대륙을 건너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절망과 통곡만이 가득한 우리 알룰라 마을의 칠흑 같은 모래벌판 위로 고막을 찢어발길 듯한 거대한 엔진 굉음이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짐을 챙겨 도망친 얄미운 서양인들의 날렵한 헬기 소리가 아닙니다. 사막의 거세고 사나운 흙먼지, 폭풍을 정면으로 거칠게 뚫어내며 육중한 몸체를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낡고 투박한 수송기 한 대입니다. 수송기가 모래를 휘날리며 착륙하자 굳게 닫혀있던 후미의 램프 도어가 끼기기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아래로 열립니다. 뿌옇게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핏빛 흙먼지 사이로 가슴팍에 선명한 태극 마크를 단 7명의 한국인 결사대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이 죽음의 사막에 발을 내디딥니다. 도망친 강대국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속 120km의 살인적인 모래 폭풍 속을 맨몸으로 뚫고 들어온 자들. 그들의 선두에 선 서서구 팀장이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바싹 타들어가는 사막의 지평선을 날카롭게 응시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양인들이 뽐내던 수백만 달러짜리 거대한 스마트 장비도 화려한 매뉴얼북도 없습니다. 그저 기름때 묻고 투박한 공구 상자들과 거친 모래바람에 맞설 단단한 깡다구뿐입니다. 돈이 안 된다며 전 세계가 일제히 침을 뱉고 긍을 돌린 이 끔찍한 생지옥에 그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일까요?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늙은 어머니 파티마의 목숨과 단 48시간을 남겨둔 3,500만 사우디 국민의 끔찍한 운명이 지금 이 7명의 한국인들 어깨 위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군용 수송기의 램프 도어가 모래바닥에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 미처 가라앉지 않은 뿌연 흙먼지를 뚫고 제 앞으로 다가온 7명의 사내들은 마치 죽음의 사지로 뛰어드는 결사대와 같은 비장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정장과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내고 나타났던 서방의 엘리트 기술자들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들의 작업복은 이미 여러 현장을 거친 듯 곳곳에 낡은 기름때가 스며들어 있고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공구 가방은 무거운 쇳덩이들로 가득 차 묵직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강하게 때린 것은 그들의 초라한 행색이 아닙니다. 이란의 미사일 폭격으로 멸망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지옥 같은 땅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면서도 그들의 두 눈동자에는 단 한 줌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선두의 선산에 K수자원 드림팀을 이끄는 서서구 팀장이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얼굴의 모래를 툭툭 털어내며 제게 똑바로 다가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주변의 척박한 사막을 날카롭게 스캔하더니 이내 제 손에 들려있는 텅 빈 물통과 제 가운에 묻은 어머니의 핏자국에 시선을 멈춥니다. 당신이 이곳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아미르 소장입니까? 서 팀장이 투박하지만 또렷한 아랍어로 묻습니다. 제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지체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턱짓으로 보건소 쪽을 가리킵니다. 환자들 상태부터 봅니다. 안내하십시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묘하게 압도당한 저는 홀린 사람처럼 서 팀장과
6명의 한국인 대원들을 이끌고 보건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금 전까지 미국과 독일 놈들이 도망친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던 마을 사람들은 난데없이 등장한 이 낯선 동양인들의 모습에 웅성거리며 길을 터줍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저희 늙은 어머니 파티마의 가엾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독약 같은 짠물에 신장이 다 망가져 새카맣게 타들어간 어머니의 얼굴. 서 팀장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자마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발걸음을 멈칫합니다. 그의 굳게 다물려 있던 턱관절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서 팀장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병상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뻗어 투석 바늘이 꽂힌 어머니의 앙상하고 주름진 손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레 맞잡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듭니다. 그것은 빛바래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서 팀장이 그 사진을 제 눈앞에 펼쳐 보이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헉하고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속에는 섭씨 50도의 펄펄 끓는 모래사막을 배경으로 등짝이 벌겋게 익어버린 깡마른 동양인 청년 하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에 시원한 우물물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건네주며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아름다운 아랍 처녀. 놀랍게도 그 아랍 처녀는 바로 50년 전 제 어머니 파티마의 찬란하게 젊었던 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진 속의 깡마른 청년이 바로 50년 전 이 알룰라 사막에서 고속도로를 깔았던 제 아버지입니다. 서 팀장의 목소리가 젖어들며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리퍼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 같던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피를 토하며 쓰러질 뻔했을 때 매일 새벽 10일 길을 걸어와 그 맑고 차가운 오아시스 생명수를 먹여주던 은인이 계셨다고. 그 아랍의 천사 같은 여인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서 팀장은 그대로 병상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의 마른 손등을 적십니다. 어머니,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진 생명수의 빚을 이제 그 아들이 갚으러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와 보건소의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인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맙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다급한 부름도 있었지만 이 7명의 사내들이 서방 강대국들도 포기하고 도망친 이 죽음의 땅에 목숨을 걸고 날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를 챙기면서도 계산기만 두드리던 서양의 오만한 엘리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끈끈한 피의 연대. 그것은 바로 5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뛰어넘어 대를 이어 은혜를 갚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의리였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식수 비축량이 바닥나기까지 이제 4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곁에 서 있던 부팀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손목시계를 가리킵니다. 서 팀장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는 바닥에 꿇었던 무릎을 튕기듯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두 눈동자에서 방금 전까지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막을 집어삼킬 듯한 매서운 결기만이 시퍼렇게 타오릅니다. 전 대원, 즉시 폐쇄된 담수화 플랜트로 이동한다. 죽어도 저 기계 안에서 죽는다. 저와 한국에 결사되는 미친 듯이 지프차를 몰아 마을 외곽에 방치된 거대한 정수 플랜트 현장으로 내달립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서방 강대국들의 오만함이 낳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 위에는 독일의 지멘스가 세워두고 도망친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정수 탱크들이 흉측하게 녹이 슬어 있고 미국의 지휘가 헬기로 공수해왔다던 최첨단 은빛 스마트 컨테이너들은 모래바람에 부딪혀 합선이 된 채 시커멓게 불타오른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사막의 모래 입자 하나 걸러내지 못한 서양 기술의 처참한 말로 서 팀장은 그 고철 덩어리들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코웃음을 칩니다. 독일의 정밀한 계산, 미국의 급비 스마트 기술, 사막을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책으로만 배운 새끼들의 한계지. 여긴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의 피와 깡다구로 버티는 곳이다. 서 팀장의 호령과 함께 7명의 한국 대원들이 수송기에서 직접 내린 2개의 소형 컨테이너 박스를 거칠게 뜯어냅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양인들의 장비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장갑차의 표면처럼 투박하고 두꺼운 강철 프레임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 장비는 바로 대한민국 수자원 기술의 정수가 집약된 초고밀도 역삼투압 K 모듈입니다. 극악의 환경에서도 절대 모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된 오직 생존만을 위해 벼려낸 한국의 비밀병기입니다. 전원, 메인 펌프의 K 모듈 직결 준비, 1초도 쉬지 마라. 우리 손에 3,500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서 팀장의 고함과 함께 7인의 결사대가 짐승처럼 플랜트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은 50도에 육박하는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 헬멧과 작업복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육중한 강철 파이프를 번쩍번쩍 들어 올립니다. 스패너를 돌리는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무거운 모듈에 어깨가 짓눌려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제 어머니 파티마에 타들어가는 입술과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의 절규만이 아른거릴 뿐입니다. 영차, 영차. 한국인 특유의 찰진 기합 소리가 텅 빈 플라스틱 페어를 쩌렁쩌렁 울리며 죽어있던 펌프의 핏줄이 하나둘씩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자연은 이들의 눈물겨운 사투를 결코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듈 조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드디어 가동 버튼을 누르기 직전 플랜트 외부를 살피던 막내 대원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옵니다. 팀장님, 하늘이 미쳤습니다. 제가 황급히 밖을 내다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쨍하게 내리쬐던 태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칠흑 같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시뻘겋게 집어삼키는 거대한 모래 해일이 마치 수만 마리의 악마가 포효하듯 무서운 굉음을 내며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막의 가장 끔찍한 재앙이자 모든 것을 찢어발기는 살인적인 기상현상. 시속 120km를 훌쩍 넘는 악마의 모래 폭풍. 하부 비기동을 준비하던 한국팀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원 대피해. 폭풍이 들이닥친다. 제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모래 폭풍의 속도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쿠구구궁. 고막을 터뜨릴 듯한 굉음과 함께 핏빛 모래 폭풍이 플랜트를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지붕의 철판들이 종이장처럼 뜯겨 날아갑니다.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들이 총알처럼 사방으로 튀며 대원들의 작업복을 찢고 살점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폭풍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펑펑, 파바박, 외부의 예비 전력 변전소가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폭발을 일으키더니 플랜트 내부의 모든 조명과 전원이 거짓말처럼 일제히 꺼져버립니다. 완전한 대정전. 펌프를 돌릴 전력마저 모조리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과 살을 찢는 모래 폭풍 속에서 7인의 한국 결사대는 꼼짝없이 생매장당할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칠흑 같은 암흑, 고막을 찢어발기는 악마의 비명 소리, 사방이 완전히 차단된 정수 플랜트 내부는 순식간에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무덤으로 변해버립니다. 시속 120km로 몰아치는 모래 폭풍 하부분 얇은 철판 지붕을 종이장처럼 구기며 미친 듯이 포효하고 있습니다. 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의 거대한 환풍기가 통째로 뜯겨 날아가며 바닥에 내리꽂히고 그 구멍을 통해 시뻘건 모래 폭포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흙먼지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 미친 듯한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알라신을 부르짖으며 벌벌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서방 강대국들도 도망친 이 사막의 거대한 저주 앞에서는 저 무모한 한국인들의 깡다구도 결국 한 줌의 모래로 파묻히고 마는구나. 끔찍한 절망감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쩍 하고 날카로운 불빛 몇 개가 일제히 켜집니다. 한국 대원들이 헬멧에 부착된 전술 랜턴을 켠 것입니다.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나뒹구는 저와 달리 7명의 한국인 대원들은 단 한 명도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맹렬하게 흔들리는 플랜트 설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메인 동력 상실, 비상 발전기 수동으로 돌려 서서구 팀장의 목소리가 폭풍 우 소리를 뚫고
짐승의 포효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랜턴 불빛이 일제히 교차하며 비춘 곳은 사막의 바닥 깊은 곳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메인 펌프와 한국의 K-모듈이 연결되는 핵심 접합부입니다. 하지만 랜턴 불빛이 비춘 그곳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폭풍이 엄청난 진동을 견디지 못한 낡은 독일제 파이프 이음새가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파이프 사이로 미세한 틈이 생기자 그 틈새를 향해 사방에서 날아드는 흙먼지가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팀장님, 3번 조인트가 터졌습니다. 모래가 들어갑니다. 막내 대원의 절규에 서 팀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모래알이라도 저 역삼투압 모듈 안으로 침투하는 순간 수백 겹의 초정밀 필터는 순식간에 찢겨 나가며 기계는 영원히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수조 원짜리 장비들이 모조리 박살났던 바로 그 끔찍한 실패의 순간이 똑같이 재현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의 엘리트 기술자들이었다면 당장 비상 탈출 매뉴얼을 펼치고 안전지대로 도망치기 바빴을 상황. 하지만 서 팀장은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더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미친 명령을 하달합니다. 저 틈새 막을 고무 패킹 당장 찾아. 없으면 플랜트 뒤에 버려진 미국 놈들. 트럭 타이어라도 썰어와. 무조건 막아.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명의 한국 대원이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밖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집니다. 날아다니는 철판 조각에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끔찍한 바깥으로 달려나간 그들은 불과 3분 만에 미국 지휘 기술진들이 버리고 도망간 거대한 덤프트럭의 타이어를 통째로 뜯어내어 굴리며 들어옵니다. 대원들은 투박한 톱과 공업용 커터칼을 움켜쥐고 짐승처럼 타이어에 달려듭니다. 찍, 끽, 두꺼운 강철 와이어가 박힌 군용 타이어를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썰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풍에 날아온 돌멩이들이 헬멧을 강타하고 거친 고무를 억지로 썰어내느라 손바닥에 살점이 터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꽉 다문 채 더 세게, 더 깊게 잘라 라며 서로에게 악을 씁니다. 현대공학의 정점이라는 스마트 매뉴얼 따위는 이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 삼키겠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과 악발이 근성만이 번뜩일 뿐입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손끝에서 마침내 두꺼운 고무 패킹 뭉치가 투박하게 썰려 나옵니다. 조인트에 쑤셔 넣어 빈틈없이 틀어막아. 서 팀장이 피투성이가 된 고무 패킹을 빼앗아 들고 벌어진 파이프 틈새로 달려듭니다. 대원들이 거대한 해머로 고무를 사정없이 내리쳐 틈새를 억지로 메워버립니다. 놀랍게도 뿜어져 나오던 모래바람이 기적처럼 멈춥니다. 가장 투박하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콧대 높은 독일 공학의 허점을 완벽하게 막아버린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쉴 틈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쿠앙 하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플랜트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모래폭풍 하부의 중심부가 드디어 플랜트를 덮친 것입니다. 강풍을 정면으로 맞은 거대한 K-모듈 장비가 바닥에 앵커 볼트를 뽑아내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모듈이 엎어지면 파이프는 전부 끊어지고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버틸 유일한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장비 넘어간다. 몸으로 막아. 무조건 버텨. 서 팀장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위대하고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7명의 한국 대원들이 일제히 달려가 거대한 강철 기계에 자신의 등을 바짝 가져다 댑니다.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단단히 껴안고 거대한 인간 스크럼을 짠 채 두 다리를 모래 바닥에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시속 120km의 살인적인 폭풍이 기계와 그들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주먹만 한 돌멩이들이 기관총처럼 날아와 대원들의 헬멧과 어깨, 등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퍽, 퍽, 살이 찢기고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폭풍 우 사이로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어떤 대원은 날아온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또 어떤 대원은 모래를 너무 많이 마셔 각혈을 하며 캑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사내들 중 그 누구도 기계에서 등을 떼거나 팔을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목에 핏대를 세운 채 짐승 같은 기합 소리를 토해내며 미친 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버텨. 밀리면 끝장이다.
버텨라.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런 모래바람 따위에 굴복할 것 같냐? 저 서양의 엘리트 기술자들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준대도 절대 하지 않을 미친 짓. 인간의 육체를 방패 삼아 기계를 지켜내는 이 무식하고도 거룩한 투혼을 보며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저는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죽어가는 제 어머니 파티마에게 물 한 모금을 먹이겠다는 50년 전의 그 숭고한 약속 하나 때문에 이 타국의 사내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스스로 거대한 인간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끓어오르며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깡이자 계산기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기적의 원동력인 겁니다. 그렇게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피말리는 지옥의 사투가 계속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타이어 패킹이 비명을 지르고 7명의 결사대가 몸으로 버텨내는 숨막히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원들이 억지로 연결해 둔 비상 발전기의 엔진이 쿨럭거리더니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투박한 K모듈의 계기판에 새파란 전원 불빛이 기적처럼 들어옵니다. 전력 들어왔다. 펌프 올려. 끝까지 밀어붙여. 서 팀장이 기계에 몸을 밀착한 채로 비명을 지르듯 명령합니다. 쿠구구궁. 모래 폭풍의 굉음을 뚫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육중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하 800m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소금기가 가득한 맹독의 짠물이 거대한 파이프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솟구쳐 오르는 소리입니다. 파이프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진동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K모듈 내부의 수백 겹 초정밀 역삼투압 필터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극한의 압력으로 짠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합니다. 폭풍을 버티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플랜트 중앙에 위치한 낡은 배수 밸브로 향합니다. 저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피나는 사투는 완벽한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숨이 멎을 듯한 3초의 정적, 그리고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배수 밸브가 거칠게 튕겨나갑니다. 동시에 그 좁은 주둥이에서 엄청난 수압의 액체가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와 허공을 가릅니다. 쏴아! 메말랐던 시멘트 바닥 위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 액체는 흙먼지가 둥둥 떠다니던 역겨운 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눈이 부시도록 투명하게 빛나는 불순물 하나 없는 완벽하게 맑고 깨끗한 기적의 생명수입니다. 플랜트 내부를 채우는 우렁찬 물소리, 쏟아져 내린 맑은 물이 엎드려 있던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립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달콤하기까지 한 완벽한 정수.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고인 물을 미친 듯이 움켜쥐어 입안으로 들이붓습니다.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씻어 내리는 완벽한 물줄기. 성공입니다. 50도 폭염과 시속 120km의 모래폭풍, 강대국들의 배신이라는 그 모든 끔찍한 절망을 뚫고 마침내 한국의 7결사대가 사막의 심장에 맑은 피를 수혈해낸 것입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려냈어.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인간 방패를 치고 있던 7명의 대원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털썩 무너져 내립니다. 헬멧이 벗겨진 채 피범벅이 된 얼굴, 덜덜 떨리는 두 다리. 그들은 쏟아지는 맑은 물줄기를 맞으며 모래 바닥에 대자로 뻗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섞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서 팀장은 덜덜 떨리는 피 묻은 두 손으로 제게 플라스틱 통 하나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넘쳐흐를 듯 찰랑거리는 50년 전 제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오아시스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서 가져다 주십시오. 서로 팀장의 그 한마디에 저는 통곡을 하며 물통을 가슴에 품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비웃듯 낡은 타이어 조각과 인간의 맨몸으로 빚어낸 이 72시간의 기적.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소식은 모래폭풍을 타고 곧바로 사우디 왕실 벙커의 대형 스크린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서 팀장님이 제품에 안겨준 그 묵직한 플라스틱 물통을 부둥켜 안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건소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립니다. 등 뒤로는 아직도 잦아들지 않은 핏빛 모래폭풍의 잔해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늦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기적의 물을 반드시 입에 넣어드려야 한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보건소 로비로 뛰어들자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이 제 품에 안긴 투명한 물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저는 그들의 간절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어머니의 병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갑니다. 아, 알라시여. 병실을 채우던 심장 박동기의 기계음이 위험 수위를 넘어 길고 소름 끼치는 경고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이미 멈추기 직전이고 탁하게 풀린 두 눈동자는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떨리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입술을 조심스레 벌립니다. 그리고 서 팀장님이 건네준 그 차갑고 맑은 생명수를 아주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넣기 시작합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물줄기 소리가 제 귓가에는 마치 천사가 내려와 부르는 구원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 속으로 수천 번을 울부짖으며 물을 먹인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삐이 하며 길게 늘어지던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다시 일정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흐릿했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쿨렁 내뱉으시더니 입가에 흘러내린 맑은 물을 혀끝으로 천천히 핥아 맛을 보십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꽉 움켜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믿기 힘든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아미르야, 이 달콤하고 시원한 물맛, 50년 전 그 착하고 까만 한국 청년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우리 마을의 우물물 맛이구나. 그들이 결국 이 애미를 살리러 다시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맙니다. 살았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오만한 자본력도 첨단 의학 기술도 해내지 못한 생명의 기적을 7명의 투박한 한국인들이 목숨을 건 72시간의 사투 끝에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기를 넘기고 보건소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자 제 두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옥 같던 모래폭풍 하부비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붉은 모래먼지가 거친 맑은 하늘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 광장에는 콸콸 쏟아지는 맑은 물줄기를 맞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래바닥에 엎드려 알라신과 대한민국을 향해 미친 듯이 감사 기도를 올리는 10만 명의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그토록 무섭게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던 사막의 60년 저주가 완벽하게 박살나는 벅찬 승리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 방금 전 폭풍이 물러간 맑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고막을 터뜨릴 듯한 엄청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사막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도망쳤던 비열한 미국과 독일 놈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헬기의 거대한 동체에는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무장한 헬기 10여 대의 호위를 받으며 알룰라 모래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은 거대한 수송 헬기. 문이 열리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서방 강대국의 대통령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는 절대 군주.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두 발로 이 변방의 척박한 사막 땅에 강림한 것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왕세자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벙커에서 위성화면으로 보고를 받긴 했지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현장의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던 독일 지멘스의 거대한 정수 탱크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흉물스러운 고철 쓰레기로 뒹굴고 있고 미국의 최첨단 스마트 설비들은 새까맣게 불타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서방의 무덤 한가운데 낡고 투박한 트럭 타이어 조각을 덧대어 처절하게 막아놓은 한국의 K-모듈만이 마치 사막의 거대한 심장처럼 웅장한 진동을 뿜어내며 초당 수천 리터의 맑은 물을 토해내고 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왕세자의 시선이 기계를 지나 모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7명의 사내들을 향합니다. 7인의 한국 결사대. 그들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헬멧은 산산조각이 났고 두꺼운 방염 작업복은 모래바람에 갈갈이 찢겨나갔으며 기계를 맨몸으로 막아내느라 어깨와 등에는 시뻘건 피가 엉겨붙어 모래와 떡이 져 있습니다. 서서구 팀장은 한쪽 팔이 부러진 듯 대충 부목을 댄 채 대원들의 상처를 묵묵히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군주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이 살려낸 맑은 물줄기를 바라보며 허탈하고도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길을 트며 융단이라도 깔려 하자 왕세자는 거칠게 손을 저어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최고급 가죽 구두가 진흙탕에 푹푹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한국 대원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서 팀장이 뒤늦게 왕세자를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왕세자가 다급히 달려와 그의 성 안쪽 어깨를 꽉 부여잡습니다. 도대체 왜 도망치지 않은 겁니까? 왕세자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미국 놈들도 독일과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놈들도 내 백성들이 48시간 뒤면 말라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목숨 챙기겠다고 헬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죽음의 사막에서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인간 방패까지 해가며 우리 사우디를 지켜낸 것입니까? 왕세자의 울음 섞인 절규에 서 팀장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씩 하고 투박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왕세자 전하. 방금 전에 도망쳤다는 그 똑똑한 서양 엘리트들은 모니터 속 숫자와 매뉴얼로만 세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뜨거운 모래 사막에 맨몸으로 부딪혀 기적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아버지들의 깡다구를 피로 물려받았습니다. 서 팀장은 부러진 팔을 힘겹게 들어 올려 저 멀리 보건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제 어머니 파티마를 조용히 가리킵니다. 50년 전 땡볕에서 타 죽어가던 우리 아버지들에게 대가 없이 시원한 생명수를 내어주었던 당신 백성들의 그 따뜻한 은혜. 우리 한국인들은 한 번 받은 은혜는 1000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 온 상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목숨을 빚진 형제의 나라가 말라 죽어간다기에 그저 당연히 그 빚을 갚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오만한 철의 군주 빈살만 왕세자의 두 다리가 푹 하고 꺾이더니 진흙탕이 된 모래 바닥 위로 철퍼덕 무릎을 꿇고 맙니다. 수행하던 사우디의 장관들과 수백 명의 군인들이 경악하며 헉하고 숨을 들이켜지만 왕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서 팀장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 알라시여. 제가 그동안 서양의 간사한 혓바닥에 속아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상인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왕세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번쩍이는 두 눈을 들어 수행원들과 현장에 도착한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를 매섭게 노려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선언을 벼락처럼 토해냅니다. 전 세계는 똑똑히 들어라. 오늘부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정한 피해 형제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미국과 유럽 놈들이 남기고 간 모든 수조 원 단위의 건설 계약을 당장 백지화하고 그 모든 권리를 100% 한국 기업에게 영구적으로 넘겨라.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하고 수조 원의 돈 뭉치보다 값진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오늘 한국인들이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한국이 원한다면 우리 사우디의 석유를 거저 퍼주어도 좋다. 이 위대한 한국인들이야말로 내 백성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준 우리 사막의 영원한 수호자다. 왕세자의 통쾌하고도 위대한 선언이 사막의 하늘을 찢고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우리 알룰라 10만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한민국 만세, 형제의 나라 만세 늘 울부짖으며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6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지독한 갈증의 저주도 서방 강대국들의 비열한 횡포도 한국인들의 그 무식할 정도로 지독한 깡다구와 뜨거운 의리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며칠 뒤 이란의 미사일 폭격 사태가 진정되고 사우디 전역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엄청난 영웅 대접과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약속하는 왕실의 만찬 초대장마저 정중히 거절한 채 7명의 한국 대원들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자신들의 투박한 공구 상자만을 챙겨들고 조용히 귀국행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 끝없이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K모듈의 차가운 철판 위에는 대원들이 낡은 타이어로 덧대어 놓은 흉터 같은 고무 패킹이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와 함께 그 맑은 물을 마시며 동쪽 하늘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대가 없이 받은 물 한 바가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기꺼이 120km의 모래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등판을 내어준 그 위대한 한국의 사내들을 위해 말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투혼, 계산을 초월하는 끈끈한 인간의 도리.
그것이 바로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그토록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감동풍년 가족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사막의 기적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야기 속에 등장한 바닷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기술, 바로 해수담수화인데요. 자랑스럽게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을 활용해 사막의 짠물조차 생명수로 바꾸어내는 이 위대한 기술은 그저 연구실 책상머리에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중동 사막으로 날아가 맨몸으로 모래바람과 부딪히며 피땀 흘려 기술을 일궈냈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지독한 집념과 투혼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의 드높은 국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희생이 다져놓은 튼튼한 주춧돌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척박한 모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면 저희 감동풍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지혜로운 댓글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고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풍성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